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능력되면 도와주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박수임 씨는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아들의 뻔뻔한 말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수임입니다. 올해로 62살 되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항구 도시, 좁은 골목 끝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가게지만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자 두 아들을 키운 자부심이 깃든 곳이에요. 이 건물은 남편과 제가 함께 피땀 흘려 일하며 장만한 곳입니다. 신혼 초기에는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돈을 아끼고 모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결국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죠.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으로 골목 끝까지 퍼지는 떡볶이 냄새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2층과 3층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월세 수입이 크진 않지만 가게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층은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아들들이 자라난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가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갈 때 멀리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기억, 그리고 혼자가 된 뒤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준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편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오갔던 그날이 선명합니다. 힘들게 돌아와 가게로 들어섰을 때 온기가 가득했던 이 공간이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졌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두 아들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떡볶이 냄비를 올리고 어묵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학교로 향하던 두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속으로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장사로 번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굶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듯한 겨울에도 땀범벅이 되는 여름에도 쉼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느 아침처럼 떡볶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이웃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가게에서 사온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 엄마,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네요.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바빠야죠.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귤을 건넸습니다. 이거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서 사왔어요. 먹고 힘내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운 날에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고맙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면 묵묵히 떡볶이를 담아 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퍼지면 작은 가게는 활기를 띱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며 지내왔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마저 감탄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는 똑똑한 친구로 통했습니다. 진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키우고 싶다며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엔 서울로 보내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벅찰 것 같았지만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며 설득하는 진우의 확신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진우는 공부에 매진하며 꾸준히 장학금을 받아냈습니다. 중간중간 알바를 하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에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졸업 후 꿈에 그리던 외국계 회사에 당당히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했지만 그 역시 곧 해냈습니다. 진우가 보여주는 성장은 제게도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가끔 진우가 전화를 걸어와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배운 점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벅찼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창의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나 게임에 몰두할 때 준서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흥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던 멜로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듯한 곡조를 이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준서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악기를 사줄 형편이 안 돼 동네 악기점에서 중고 기타를 구해줬는데 아들은 밤낮 없이 연습하며 기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작곡을 하고 곡을 적어 나가던 준서는 점차 자신의 음악에 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동아리 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상장을 들고 한바구음을 짓던 준서를 보며 저는 그 아이가 가진 음악적 열정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준서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쉽지 않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꼭 대학이 아니어도 좋아요. 음악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 밑에서 배워보고 싶어요. 아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의 소개로 한 작곡가를 찾아갔고 준서는 그의 밑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몇 달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준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고 피아노 앞에서 새로운 멜로디를 연구하던 준서의 모습은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저에게 곡을 하나 들려줬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곡에는 준서가 전하고 싶은 마음과 저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서의 꿈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작곡가의 작업을 돕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자신의 곡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합니다.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아들은 자신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 제 이름이 들어간 곡이 라디오에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그때 엄마가 가장 먼저 들어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곡이 들리면 바로 눈치챌 거야. 엄마는 내 첫 번째 팬이잖아. 준서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저는 항상 그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 팬을 달구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진우 엄마, 오늘도 일찍 열었네. 대단하다. 정말. 그럼요. 애들이 아직 제 몫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애들 장가 보내고 하려면 제가 건강할 때 돈 좀 모아야죠. 진우는 외국계 회사 다닌다면서. 준서는 음악한다더니 서울에서 잘 지낸다던데? 네. 진우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다고 연락 왔고, 준서는 연주가 많아 바쁘대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엔 한편으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6개월째 얼굴도 못 봤고, 준서도 가끔 전화로만 소식을 전하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준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그래, 아들. 잘 지내니? 연주는 잘 되고. 응, 그런데 요즘 연습실 렌트비가 좀 올라서 신경 쓰여. 엄마는 가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내 걱정 덕분에 손님도 아직까지는 꾸준하고 괜찮아.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대답에 안도했지만 목소리가 힘없고 피곤하게 들려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진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진우야. 진우야, 너 얼마만이니? 잘 지내니? 엄마, 나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아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엄마도 기쁘지? 그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데 얼굴은 언제 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다음 달에는 내려가도록 할게. 요즘은 일이 많아서. 아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웃으며 통화를 마쳤지만 제 마음속엔 아쉬움이 컸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떡볶이 팬을 닦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건 다 너희 때문인데 이제는 얼굴 보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진우와 준서가 제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두 아들이 저를 찾지 않고 저만 멀리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때론 허전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바쁘게 분식집을 꾸려가다 보면 그런 감정은 일의 무게 아래에 묻히는 듯 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떡볶이를 만드는 제 손길은 늘 쉴 틈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분식집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저녁이었지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늦은 시간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진우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엄마, 나 큰일 났어. 회사 돈이 걸린 사기를 당했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뭐라고? 진우야,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니? 엄마, 나도 몰랐어. 거래처가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계약을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어. 얼마나 큰 돈인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내 책임을 묻겠대. 이대로면 나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엄마, 나 좀 도와줘야 해. 제발. 저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엄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지금 돈을 마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회사에서도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을 거야. 나 엄마가 마지막 희망이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나마 건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겠지만. 엄마밖에 없어. 대출로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해결 좀 해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들이 모든 것을 잃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은행 직원은 의아해하며 물었죠. 갑작스럽게 대출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금액이 꽤 큰데. 아들 일이 급해서요. 이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이들 때문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대출 받기로 했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이 돈으로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나도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바로잡아야 해.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진우는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들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진우가 잘 이겨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아들을 향한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진우는 여전히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낸 돈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리라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준서가 집으로 내려와 불쑥 꺼낸 이야기가 제 평온했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형 SNS를 봤는데 그래, 형이 뭐래? 요즘 바쁘다더니 뭐 좋은 소식 있어? 엄마 그런데 이상해. 형 요즘 완전 호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 고급 술집에서 술 마시고 새 외제차도 뽑았더라고. 뭐라고? 준서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형이 얼마나 힘들다 했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니야, 엄마. 친구들 댓글도 봤어. 다들 요즘 진짜 멋지게 산다. 진우야, 성공 축하한다 이런 글만 있던데. 준서는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지만 저는 그 화면을 제대로 볼 줄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볼 줄도 몰라. 형이 잘 살면 좋겠지만 뭔가 착오가 있겠지. 그런 돈 쓸 형이 아니야. 아마 회사 사람들과 어쩌다 한번 그런 자리에 간 거겠지. 그래도 엄마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가 형한테 돈을 그만큼 보내줬잖아. 저는 준서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믿고 싶었지만 점점 커지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진우 엄마, 요즘 진우 잘 나간다며? 정말 자랑스럽겠어. 네, 잘 나간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랑 진우랑 친구잖아. 얼마 전에 만났대요. 외제차 타고 와서 술도 한잔하고 그 모임에서 형님 대접받았다던데. 역시 진우는 뭘 해도 다르구먼.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요즘 진우가 바빠서 저랑은 연락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잘 지내는 거라니 다행이네요. 아주머니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준서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형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걸까? 엄마, 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형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그래,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내 형을 의심부터 하는 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
진우한테 어떻게 확인해야지. 엄마는 그럴 용기도 없고. 엄마, 형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야 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믿어도 되는 거지. 설마 내가 정말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과 혼란이 가슴을 짓누르며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진우를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 그날 밤은 그 질문만 되뇌며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서와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진우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마음을 다잡고 진우가 있다는 서울의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주소를 찾아가 보니 눈앞에는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진우가 산다는 곳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방문 의사를 밝혔더니 다행히 진우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의심했어요. 웃음소리, 파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싸 보이는 술과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여긴 왜? 진우는 놀라며 저를 맞았지만 그의 표정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다 뭐니? 너 힘들다며? 사기당했다며? 진우의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진우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게야. 그냥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잠깐 모인 거야. 오해하지 마. 잠깐, 내가 이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도 잠깐인 거니? 이 음식들, 이 파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우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서 보너스 받은 걸로 잠깐 여유를 부려본 거야. 이 아파트도 월세잖아. 엄마가 걱정하실 일 아니야. 내가 말한 사기는 회사 돈을 잃었다는 건 뭐고, 그 때문에 엄마가 집까지 담보 잡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자 진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다 해결됐어. 그래서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정말 해결된 거 맞아. 그럼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이 상황은 뭐니? 혹시 엄마가 보낸 돈으로 이렇게 산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진우의 집을 나와 한참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채로 아파트 근처 화단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진우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진우 진짜 대단하지 않냐? 그 돈 다 어디서 났대? 글쎄, 자기 부모님한테 받았다던데? 완전 큰 금액이라며? 덕분에 우리도 요즘 신세 좀 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좀 그래. 부모님 돈이라며 저렇게 펑펑 써도 되나? 부모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뭐 우리야 상관없지. 어쨌든 진우 덕에 잘 놀고 있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고 보낸 돈이 이런 데 쓰였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나를 속인 거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눈물이 흐르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진우의 얼굴과 그의 침묵,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고급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준서와 상의 끝에 가족회의를 열어 진우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진우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저와 준서가 마주 앉은 진우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묻고 싶다. 엄마가 보낸 돈, 그 돈은 어디에 썼니? 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했다고 그래? 준서가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이 엄마 돈으로 외제차 사고 파티하고 다닌 거 맞잖아. 엄마가 직접 봤다고. 진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똑같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말한 걸 못 믿고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해? 그게 무슨 엄마야? 저는 진우의 목소리에 놀라며 담담히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로 사기를 당한 게 맞다면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야. 하지만 엄마가 서울에서 본 것과 준서가 보여준 사진들은 내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어. 내가 진짜로 변제했다면 증명할 수 있겠지. 준서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형, 그럼 내가 형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볼게. 형이 정말 그 돈으로 회사 문제를 해결한 게 맞는지 알아보겠어. 진우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해 봐라. 내가 회사 돈을 변제했다고 했는데 준서가 확인하겠다니 왜 그렇게 당황하니? 진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모든 걸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엄마가 해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준수한테는 뭐든 다 해주면서 왜 나한텐 이래요? 진우의 뻔뻔한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속였다니.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준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뭘 다 해줬다고 그래? 난 내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 엄마한테도 미안해서 손 벌리지 않아. 엄마가 형을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형은 그걸 다 무시하고 엄마를 이용해?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사기당했다는 말을 믿고 건물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널 믿기 힘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엄마도 널 위해 더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진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마지막으로 형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형, 이게 마지막 기회야. 엄마한테 진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뻔뻔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단호해질 때가 됐어. 내가 진우를 계속 믿으려고만 하면 안 돼.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큰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진우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단호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진우를 다시 불러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어딘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또 뭐라고 하려고 불렀어? 그날 다 얘기했잖아. 진우야, 그게 엄마한테 진정한 사과였니?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때야. 진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책임지라고?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엄마가 더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너희 둘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내가 힘든 순간에도 엄마는 내 편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어. 그런데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제 더는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쓰면서 인생 즐기고 싶었어.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했겠어요. 뭐라고? 진우야, 그게 내가 할 말이니?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진우는 뻔뻔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능력되면 도와주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잘못됐어요? 저는 진우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기나 해. 그 돈은 엄마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야. 내가 정말로 힘든 거라 믿었기 때문에 보냈다고. 이제 그 돈은 갚아야 하지 않겠니? 진우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야. 내가 꼭 갚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너는 그 돈이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는 걸 알지 못했니? 내가 엄마의 믿음을 배신하고 가족을 속여가면서 얻은 그 돈으로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했니?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묵을 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고 편하게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런 삶은 남을 속이고 얻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내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야. 진우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결정했어. 이 집과 가게는 내가 물려받아야 할 것 같아. 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이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서 든든히 버텨주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다음 날 저는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진우에 대한 미련이 남았지만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우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엄마가 너를 계속 붙잡아도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진우와의 끈을 끊은 후 제 마음에는 아픔과 후련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우와의 끈을 끊은 뒤 제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와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저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음악 활동 정리하려고 해요.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니? 너 음악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엄마 혼자 힘들게 가게 일하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서울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형도 저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야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서야,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니. 고맙고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괜찮으니 내 꿈을 계속 쫓아보렴.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엄마, 제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예요. 지금은 엄마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와 같이 가게를 키우는 것도 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준서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았죠. 떡볶이 양념을 잘못 섞거나 주문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준서야, 이건 떡볶이 소스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손님들이 너무 맵다고 하실 거야. 아, 알았어요. 엄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간단히 좀 하면 안 돼요? 간단히, 이건 엄마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야. 이 맛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 거라고. 둘 다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준서와 저는 점점 손발이 맞아갔습니다. 준서는 젊은 감각으로 가게에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은 떡볶이만 먹는 손님들보다 다른 사이드 메뉴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돌박이를 구워서 위에 올리거나 치즈볼 같은 거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차돌박이는 알아도 치즈볼은 뭔지 잘 모르겠구나. 내가 알아서 해봐. 대신 손님들 반응이 좋아야 해. 어느 날 준서가 뜻밖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떡볶이랑 어울리는 퓨전 메뉴를 만들어 볼까요? 요즘 떡볶이에 치즈, 불맛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걸 SNS에 올려서 홍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퓨전 메뉴. 떡볶이 맛을 너무 바꾸는 건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기본 맛은 그대로 두고 옵션을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맛 치즈 떡볶이, 크림 떡볶이 같은 거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찾아올 거예요. 준서는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고 몇 번이나 맛을 보며 완벽한 맛을 찾아냈죠. 그 후 메뉴를 SNS에 올렸습니다. 엄마, 올렸어요. 해시태그도 인기 있는 걸로 달았으니 반응 한번 봐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SNS에서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보인다.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을 달며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SNS에서 보고 왔어요. 불맛 치즈 떡볶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 맞죠? 사진 보고 너무 기대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가게는 점점 젊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가게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소문내주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야. 내 아이디어 덕분에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구나. 저는 준서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새로운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준서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덕분에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내 곁에 준서 같은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와의 연락을 끊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서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진우의 소식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진우 엄마, 진우 요즘 힘들다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빚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랑 진우가 친구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났다더라고요. 큰일이야, 정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진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진우야? 무슨 일이니? 내가 전화를 다 하고.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너무 많아. 진우야, 엄마는 이미 내가 그렇게 만든 빚을 대신 갚아줬어. 그런데 또 무슨 빚을 만들었니? 엄마, 그때는 내가 실수한 거였어. 이번엔 다르다니까. 나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다 갚을게.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널 도왔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 내가 정말 어려울 거라 믿었기 때문에 엄마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없단다. 진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엄마가 나를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 버리는 게 아니야, 진우야. 내가 만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엄마가 아무리 널 도와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에게 진우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형이 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거절했어. 이제는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내 형이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을 거란 걸 알겠더라. 잘하셨어요, 엄마. 형이 지금 겪는 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서와 저는 작은 분식집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제안한 대로 음악과 함께하는 독특한 분식집으로 탈바꿈하기로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통해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가게 한쪽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손님들이 음악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꾸몄습니다. 가게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음악과 음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연주해 볼게요. 손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연주가 가게를 더 빛내줄 거야.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기타를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가게 안을 따뜻한 분위기로 채웠고 손님들은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도 맛있지만 음악이 정말 좋네요. 계속 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으로 모실게요. 가게가 점점 잘 되면서 준서는 음악 활동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지역 행사에 초대받아 공연을 하며 자신의 꿈을 조금씩 다시 키워갔습니다. 엄마, 가게도 잘 되고 음악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제가 형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야, 내가 형보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충분해.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를 보며 제 가슴 속에 묻어뒀던 슬픔과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진우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서와 가게를 마감한 뒤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진우가 잘 되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어.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는 것 같구나. 엄마, 형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죠. 지금은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로 의미 있으려면 서로에게 진실해야겠지.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준서와 내가 우리 삶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야. 가게에는 준서의 음악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저와 준서는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믿음과 배신,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랑은 때론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